안녕하세요.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법과 시각 대먹임 기반 관절 재현 훈련이 발목 관절의 고유 수용성 감각 수준과 한발석의 균형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할 유수연이라고 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논문 선정 이유, 서론, 연구 방법, 고찰 순으로 먼저 논문 선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저는 재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작년 학술제를 통해 압력 센서를 이용한 재활 장갑을 만들어 보면서 이번 논문도 재활에 관련된 곳으로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던 중 이 논문에서 나오는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이 재활 임상 중재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재활의 주제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이란 자신의 신체 위치, 자세, 평형 및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감각으로 신체 내부의 자극에 의해 신체 움직임이나 운동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시각, 정전 감각과 더불어 균형 유지를 위한 자세 제어에 중요한 감각 입력 정보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을 고유 수용성 위치와 힘 측면의 두 가지로 나눠 정의하고 평가하는 것이 이견이 거의 없었으며 두 가지 측면은 상관도가 낮아 독립적이며 재형성 평가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은 균형 조절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발목 관절의 고유 수용성 감각이 저하되면 신체 동요가 증가하고 불안정해지며 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보행 패턴에도 비정상적인 변화가 초래하게 됩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 향상 훈련 중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법과 시각 대먹임이 있는데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은 대표적인 재활 임상 중계 방법 중 하나로 근육과 건 내의 고유 수용기를 자극해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근력, 유연성, 평형성을 증가시키는 연부조직 스트레칭 기술로 근력 강화뿐만이 아니라 균형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시각 대먹임은 생체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유 수용성 감각이나 전정 기능의 약화 환자에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몸통과 머리에 대한 방향성에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적절한 운동 조절을 수행하게 합니다. 또한 균형 회복과 균형 재활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대상자는 여자 7명, 남자 9명의 총 16명의 건강한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했으며 무작위 배정을 통해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법과 시각 대먹인 그룹으로 배정했습니다. 다음의 표는 연구 대상자의 인체 계측학 정보입니다. 측정 장비 및 도구 중 근전도 센서는 근전도를 활용해 고유 수용성 힘 감각을 표현하며 앞 정강근, 외측 장단지근에 근전도 전극을 부착해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경사계 어플리케이션은 발목 관절의 고유 수용성 감각의 위치를 평가하고 각도 측정을 위해 압력 매트 센서와 밸런스 보드는 한발석의 균형 능력 측정을 위해 사용합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 및 균형 능력 검사 중 첫 번째로 고유 수용성 힘 감각 지역 능력 평가는 힘 감각 수준에 대한 평가는 이전에 발생한 힘이나 미리 지정한 최대한의 힘의 양을 인지하고 동일한 값에 대해 재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오른쪽 다리의 앞 정강근, 외측 장단지근에 각각 근전도 전극을 부착한 후에 발목 관절, 발등 굽힘과 발바닥 굽힘을 시행한 후 두 근육에 대해 최대 자발성 수축을 각각 5회씩 실시하고 측정된 평균 근전도 크기 50%를 목표값으로 지정하고 기록합니다. 이후 시각적 정보가 없는 상태로 근수축을 실시해 근전도 신호의 세기가 목표값과 동일하게 재현하도록 요구하며 평가는 근육마다 각각 5회씩 실시하며 검사는 3주 훈련 실시 직전 사전평가와
3주 훈련 직후 사후 평가를 진행해 총 2회로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 고유 수용성 위치 감각 재현 능력 평가는 관절 각도 재현성 검사로 사전에 설정된 관절의 목표 각도에 대해 제 위치의 정밀성 혹은 정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경사계 앱을 실행시킨 후 대상자가 의자에 앉아서 엉덩관절과 무릎 관절 90도 굽힘의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대상자의 옷의 발 안쪽에 발바닥과 평행하도록 폰을 부착한 후에 실험자의 감독하에 최대 발등 굽힘과 최대 발바닥 굽힘을 5회씩 실시하고 중간가 3개의 평균을 통해 발목 관절의 전체 범위를 측정하고 발목 관절의 가동 범위 중 중간가스를 지정해 대상자의 목표가스로 설정합니다. 이후 눈을 감은 채로 정보 제공 없이 중간가스를 찾아 정지하도록 요구하며 움직임을 멈췄을 때 경사계의 각도를 읽어 1회로 기록하고 검사는 3주 훈련 시 직전 사전평가와 3주 훈련 직후 사후평가를 진행해 총 2회로 진행합니다. 세 번째로 균형검사는 고유 수용성 힘 감각과 위치 감각 재현 능력 검사를 끝낸 대상자가 매트 위에서 한 발 속의 균형 능력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딱딱한 바닥과 밸런스 보드 위에서 각각 30초 동안 대상자들이 한 발로 선 채 자세를 유지하며 매트로부터 COP 궤적을 측정합니다. 이때 검사를 하는 동안 대상자의 시선은 정면과 양손은 교차해 가슴에 얹은 자세를 취하며 각각의 바닥 조건에서 동일한 검사를 3회씩 반복해서 수행하며 검사는 3주 훈련 시작 직전과 직후에 사전 사후 검사로 시행합니다. 네 번째로 고유 수용성 감각 훈련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법 훈련은 이 기법 중 안정성과 균형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율동적 안정화 기법을 채택해 훈련을 진행하며 발이 닿지 않는 높이에 앉아 엉덩관절, 무릎관절을 90도 굽힌 자세를 취하고 경험이 충분한 치료사가 대상자의 발목 관절 부위에 사상, 관상, 복합면으로 저항을 가해 율동적 안정화 기법을 수행합니다. 이때 RS 훈련은 한 세트에서 각 방향별 30회를 반복해 총 3세트씩 실시하며 각 훈련 세트 사이에는 2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지며 주 3회씩 3주 동안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 시각 데모김 훈련은 근력 재현 훈련과 위치 재현 훈련이 있는데 근력 재현 훈련은 앞 정강근, 외측 잔단지근에 근전도를 부착한 후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근전도 값을 스스로 모니터링하면서 사전평가에서 지정한 각 근육의 목표값에 도달하도록 근 수출력을 조절하는 훈련이며 위치 재현 훈련은 발 안쪽에 부착한 경사계로 실시간으로 관절 각도의 값을 모니터링하면서 사전평가에서 지정한 목표값에 도달하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이 두 훈련 모두 각 근육의 수축, 이완은 3초 동안 유지하는 것을 1회로 하고 10회를 한 세트로 각 근육별 3세트 시 총 6세트를 진행하며 주 3회씩 3주 동안 진행합니다. 다섯 번째로 데이터 처리 및 통계 분석에서 고유 수용성 위치 감각 재현 능력 평가와 고유 수용성 힘 감각 재현 능력 평가 모두 재현한 테스트 각각 목표값의 차이를 오차로 정의하며 한 발석의 균형 능력 평가에서는 COP 변인들 중 절대적 상대적으로 신뢰도를 비교해 선정된 COP 총 이동거리, 전 후반 평균 속도, COP 궤적에서 추정된 타원의 넓이에 이 세 개의 변수를 이용해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의 변화와 한 발석의 균형 능력 변화를 비교했는데 통계 분석으로 훈련 전과 후에 사전 사후 그룹 내 비교는 윌코슨 사인 랭크 테스트를 변화량에 대한 그룹 간 비교는 맨히튼 U 테스트를 고유 수용성 감각과 한 발석의 균형 능력 사이의 상관관계는 스페어만 코릴레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통계적 유의 수준은 모두 0.05로 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 중 고유 수용성 감각 수준 변화의 통계 분석을 살펴보면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법 그룹 내 훈련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모두 유의 확률이 0.05보다 높지만 시각 대목인 그룹 내에서는 위치 재현 오차 변인의 훈련 전과 후의 유의 확률이 0.05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그룹 간의 훈련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위치 재현 오차 변인을 제외한 변인에서 모두 유의 확률이 0.05보다 높지만 위치 재현 오차 변인에서는 각 그룹 간의 훈련 전과 변화량의 유의 확률이 0.05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발석의 균형 능력 변화의 통계 분석을 살펴보면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법 그룹 내에서 딱딱한 바닥에서 COP 이동 면적의 변인을 제외한 5개의 변인의 훈련 전과 후의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시각 대목인 그룹 내에서는 밸런스 보드를 이용한 변인들만이 훈련 전과 후의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그룹 간 훈련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6개의 변인들 중 딱딱한 바닥에서 전후 방향 COP 이동 속도와 밸런스 보드 위에서 COP 이동 거리, 밸런스 보드 위에서 전후 방향 COP 이동 속도의 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면 딱딱한 바닥에서 전후 방향 COP 이동 속도 변인에서는 훈련 전과 변화량에서 밸런스 보드 위에서 COP 이동 거리와 전후 방향 COP 이동 속도에서는 훈련 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유 수용성 감각 수준과 한발석의 균형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을 때 다음 표와 같이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법 그룹에서는 앞 정강근의 힘 재현 오차 변화량이 밸런스 보드 위에서 COP 이동 거리, 밸런스 보드 위에서 전후 방향 COP 이동 속도에서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발목 관절 위치 변화량이 밸런스 보드 위에서 이동 면적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각 대목인 그룹에서는 앞전 강근의 힘 재현 오차 변화량이 밸런스 보드 위에서 COP 이동 거리, 밸런스 보드 위에서 전후 방향 COP 이동 속도에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 분석을 통해서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 훈련과 시각 대목인 훈련 모두 고유 수용성 감각 능력과 균형 능력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 훈련은 균형 능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컸다면 시각 대목인 훈련은 고유 수용성 위치 감각 개선에 더 효과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유 수용성 감각과 균형 사이의 상관관계는 두 훈련 방법 모두 불안정한 바닥에서 암 정강근의 고유 수용성 힘 감각이 한발석의 균형 능력에 높은 상관도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 훈련과 시각 대목임 훈련은 임상에서 널리 적용되는 재활 중개 기법이나 그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없었지만 감각과 기능 측면에서 개선의 정도와 연관성을 고려해 주어진 임상 환경의 최적의 중재 기법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결론과 함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